그러면 비와 연관된 오행애를 어떻게 쓸 것인가? 목, 화, 토, 금, 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비는 기육의 영을 저장한다는 거예요. 비와 연관된 증상들은 기육과 연관된 증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혈은 비, 장, 영,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지는 것, 그 다음에 수국, 운화, 수습, 운화의 기능이 떨어지는 걸 비, 기, 허라 그래요. 그러니까 소화력이 약해요. 입맛이 좀 없어요. 그 다음에 팔다리가 좀 노곤해요. 이런 식으로 비의 고유한 기능과 연관돼서 좀 힘이 딸리는 것 같은 그런 걸 비, 기, 허라 그래요. 그때 쓰는 게 은백보예요. 왜냐하면 은백은 목혈인데 목혈은 간의 생리를 갖다 쓰는 건데 간의 가장 중요한 생리가 소설이에요. 이 소설을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몸에 있는 기, 혈, 진액을 온몸에 고루고루 잘 전달되도록 소통시켜주고 또 배설되도록 하는 역할을 소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비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용이 은백에 있어요. 그런데 간주 소설이 무슨 일로 기분이 나쁘면 딱 정체해버려요. 멈춰버려요. 갇혀버려요. 그럼 이걸 기체라 그래요. 간이 기분이 나빠서 소설을 제대로 안 하고 깽판을 치고 있는 거 그 자리에 앉아서 이거를 기체라 그래요. 예를 들면 밥을 먹었는데 위에서 딱 걸려버렸어요. 이건 뭐냐면 위가 주물럭 하면서 내려보내야 되는데 얘가 기분이 나쁘니까 꽉 움켜쥐고 안 놔요. 이걸 식체라 그러잖아요. 이 모든 체의 바탕에 소설 작용이 멈춰버린 거예요. 이때는 은백을 사해줘요. 그 다음 목화, 화열은 뭐냐면 한열 편차를 조절해요. 혈액순환이 양방적으로는 산소와 영양분을 전신에 고루고루 보내주는 작용이지만 우리 한방적으로는 중요한 게 체온 유지예요. 그래서 한열 편차가 생겼으면 화열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한열 편차가 생긴 걸 어떻게 하느냐면 환자 자신의 느낌을 물어봐야 돼요. 추위가 좋으세요? 더위가 좋으세요? 찬물이 좋으세요? 더운 물이 좋으세요? 옷을 껴입는 걸 좋아하세요? 팔팔 벗겨 제끼는 걸 좋아하세요? 이런 등등의 질문을 하다 보면 이 환자가 가진 체질적인 경향이 한쪽으로 치우친 건지 열쪽으로 치우친 건지 하고 판단해서 쓰는 거고요. 세 번째, 토열. 토열은 비의 고유한 기능, 운화 기능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상구. 상구는 금혈인데요. 금혈은 뭐냐면 수액, 폐의 선발 숙강 작용을 갖다 쓰는 건데 폐의 선발 숙강에서 여러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하는 건 수액대사 과정이에요. 피부를 통해서 땀을 내보내는 건 선발의 작용이에요. 수액대사 과정에서 모든 걸 마치고 소변으로 내보내는 건 숙강 작용이에요. 그런데 비에서는 기육에 절유된 수습을 거두어 드리는 게 비의 역할인데
이게 잘 안 되면 기육에 수, 습, 담이 정치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수는 뭐고 습은 뭐고 담은 뭐냐면 기육에 수, 물이 많이 고여있으면 수종 또는 부종이라 그래요. 부어요. 다리가 부어서 경고를 눌러보면 쑥쑥 들어가요. 이건 내가 봐도 알고 환자가 봐도 알아요. 부었다고 말을 해요. 다리가 팅팅 부었어요. 그러면 기육에 수가 쌓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음능천을 쓰는 거예요. 수습이 넘친 거니까. 그런데 기육에 담음이 쌓였다고 말할 때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사마귀, 티눈, 굳은 살, 무슨 쥐젖인가 뭔가 이런 것들이 비의 기육에 쌓인 담음이래요. 이거는 수에 비해서 적은 제한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상구, 경거 조합으로 처리를 해요. 그런데 같은 기육에 몰린 수습이지만 우리도 알고 환자도 알 정도로 부었으면 수습이라 그래요. 이거는 수혈로 처리를 해요. 이런 개념을 일단 넣어놓으시고 바로 치험제로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